만약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이 항상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세상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에드가 케이시의 환상은 단지 신비로운 과거의 파편처럼 보였지만,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 잠들었던 예언자는 곧 나타날 영적인 에너지의 출현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그 에너지가 한국 땅 밑에서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언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관찰 가능한 현실이 되었고, 이 계시의 진원지는 바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케이시의 리딩은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인류의 영적인 심장이 될 작은 분단 국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다시 불붙이고 국가를 통합하고 태초부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빛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 과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자기 이상 현상을 감지했을 때 세상은 늙은 예언자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935년에 했던 설명은 현재 현상의 정확한 좌표와 일치했습니다. 그 정확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극비 보고서에는 펜타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한국 땅 밑의 에너지 이미지와 측정값을 제시하며 이 사건을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글로벌 이벤트로 분류했습니다. 트럼프는 센서가 포착한 모든 것이 이미 케이시의 고대 예언에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회의를 끝내기 전에 단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때가 왔군. 케이시는 서양이 숨겨진 것을 드러낼 때 인류의 정신은 동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수십 년 후 그의 말은 최근의 사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기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 지역은 케이시가 지구의 호흡이라고 묘사한 것과 동일한 리듬 펄스를 나타냈습니다. 동양의 봉인이 깨진 것입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한국의 자기장이 지구의 나머지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 기억, 즉 우주 및 태양 현상에 반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새로운 지구의 심장 박동이라고 불렀고, 이 진동이 느껴질 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현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거의 100년 전에 예측한 것이 이제 위성에 의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사찰의 에너지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며 동시에 강렬하고 고요한 힘을 묘사합니다. 도시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비는 신성한 산 아래에서 저주파 지하 소리를 포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기록이 공개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부름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인상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동양에서 만날 5개의 빛의 왕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그가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의 신성한 산을 언급했다고 믿습니다. 최근 센서는 이 5지역에서 동시에 방출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함께 진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언 연구가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영향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전에는 전략적 정치적 영토로만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지구의 에너지 및 영적 중심지로 관찰됩니다. 케이시는 서양이 길을 잃을 때 동양이 미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열, 위기, 붕괴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균형점으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는 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계시에서 시작하여 세상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발견된 기록에서 예언자는 세상의 빛이 동양에서 일어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이 문구는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영토 아래에 있는 에너지 이상 현상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케이시의 설명과 현재 측정값 사이의 일치는 너무나 정확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흔들었습니다.
항상 전쟁과 분열의 무대였던 한국은 이제 인간의 운명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취급됩니다. 펜타곤 문서 유출로 인해 이 이상 현상이 수년 동안 비밀리에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위성은 반도 아래에서 맥동하는 방사선을 감지했고 이 에너지 패턴은 7.8분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K씨가 새로운 시대의 맥박에 대한 리딩에서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숫자입니다. 프로젝트 다운라이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의 자기장이 태양 주기와 알려진 과학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 힘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에게는 마치 지구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직후 세상을 침묵하게 만든 시각적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완벽한 나선형으로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43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기상 관측소와 관광객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 빛이 대기가 아닌 지하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는 동양의 산들이 지구의 배를 열고 그곳에서 첫 번째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K씨의 고대 예측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항상 기술과 문화로 기억되었던 한국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로 여겨집니다. 독립연구원들은 한국으로 여행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근처에서 명상한 사람들의 개인 전자기장에서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갑작스러운 열기를 느꼈고 다른 일부는 공중에서 저주파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대 예언에 언급된 지점과 일치했습니다.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 학자들은 자신의 역사에서 잊혀진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찰의 기록에는 매우 유사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합쳐질 때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13세기 불교 경전에 보관된 이 문구는 이제 K씨가 묘사한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영적 전설로 취급되었던 것이 과학적 신비적 예측으로 동시에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는 계속됩니다. 신성한 5산 근처에 설치된 센서는 마치 각 산이 고유한 주파수를 방출하고 다른 산들과 결합하여 독특한 멜로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동시에 에너지 파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현대시대 전체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K씨가 5빛의 대관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전례 없는 지구 물리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동이 발생할 때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간의 변화를 겪어 나침반과 근처 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구의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에너지 재조정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제안하는 K씨 한국 효과라는 새로운 이론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예언자의 문구인 빛이 동양에서 나올 것이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기로 측정되고 데이터로 확인된 실제적이고 명백한 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가 한국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대 예측 연구가들은 에드가 K씨의 말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계의 국경이 위기와 혼란으로 흔들리고 같은 기간 동안 조용한 힘이 동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힘도 정치적 힘도 아니지만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무언가일 것입니다. K씨는 지구의 심장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곳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곳을 5빛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한반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예언자는 동양과 서양이 다시 서로를 바라볼 때 에너지 다리가 복원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현대 해석가에 따르면 그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신호, 글로벌 행동의 변화, 더 큰 것의 초기 단계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과학적,
영적 발견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발생할 주기, 반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양을 이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의 신성한 5산인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의 정렬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케이시는 만나서 지구의 봉인을 형성할 5개의 빛의 왕관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에너지 및 천문학적 측정의 발전으로 인해 이 문구는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미래가 여전히 드러낼 무언가의 문자 그대로의 비전일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현실이라면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자연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심지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질 집단적 영적 변형, 의식의 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빛의 부활이라고 묘사했는데 권력이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통해 오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5개의 왕관이 하늘의 신호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문학적 또는 우주적 현상이 이 미래의 계시와 일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그의 예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양 패턴과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역사가 예측된 과정을 따른다면 한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해석 중 하나는 한국을 케이시가 집단적 영혼의 각성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물질주의와 분열의 기간 후에 인류가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믿음과 고통이 공존하는 곳, 즉 전쟁, 재건, 부활로 특징 지어지는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역경에 의해 형성되어 새로운 시대의 안내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예측이 언제 또는 어떻게 실현될지 모릅니다. 케이시는 정확한 날짜를 남기지 않고 신호만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가 먼저 침묵 속에서 말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라는 집단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예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항상 폭풍 전의 속삭임처럼 역사 전의 직감처럼 시작됩니다. 일부는 5산이 동일한 에너지 펄스를 방출할 때 세상이 전례 없는 영적 전환을 목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케이시가 상징적 언어로 말하면서 지리적 각성이 아닌 인간의 각성을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가 묘사한 조건, 즉 글로벌 혼란, 도덕적 불균형, 목적에 대한 갈증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말을 그토록 현재적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측 중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동양에서 온 3명의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예언자는 이 인물들을 평범한 통치자가 아니라 새로운 주기에 살아있는 신호로 묘사했습니다. 각자는 지구의 필수적인 힘, 즉 산, 바다, 불을 나타낼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 3길이 교차할 때 인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기심의 그림자에 머물거나 의식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에서 첫 번째는 산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침묵과 확고함의 정신, 내면에서 와서 지혜의 무게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케이시는 그가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용기를 회복하고 성실의 가치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신뢰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안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대화와 화해를 나타냅니다. 케이시는 그를 마음을 진정시키고 적을 통합하고 수세기 동안 세워진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인물은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재능과 무기 없이 국경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외교의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명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은 불의 여인이 될 것입니다. 정의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자로 부패를 태우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불붙일 것입니다. 케이시는 그녀를 정화하고 다시 태어나는 불꽃, 즉 몰라쿠 갱신을 가져오는 에너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통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녀의 출현은 그가 내면의 지구의 회복이라고 부른 과정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세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나 종교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름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때 세상은 그 영향을 느낄 것입니다. 케이시는 물이 움직이고 하늘이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상징적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첫 번째 징후가 이미 다가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현이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신호, 예상치 못한 연설을 하는 젊은 지도자, 연민에서 태어난 운동 목소리를 내고 구식 시스템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언의 패턴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속삭임이 오고 그 다음 각성이 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에서 새로운 관심을 얻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사이의 다리는 세 손으로 건설될 것이고 첫 번째 돌은 동양에 놓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구를 한국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는 분단 국가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나라는 케이시가 치유될 이중성이라고 부른 것의 완벽한 반영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 세 지도자의 출현은 평화 속에서가 아니라 큰 글로벌 혼란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언자는 이 전환전의 세상을 진실과 거짓이 나란히 걷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들판으로 묘사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 설명과 인류의 현재 상태 사이에 유사점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돈을 출산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의식의 탄생에 필요합니다. 동양의 미래에 대한 에드가 케이시의 마지막 메모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 위에 세워진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 폐허에서 갱신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쓰여진 이 문구는 학자들에 의해 고대 강대국이 지배력을 잃고 새로운 영적 힘이 나타나는 심오한 지정학적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케이시에 따르면 이 힘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상을 도덕적 포화 상태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권력과 부의 추구로 바꾸고 국가가 한때 결정을 인도했던 영적 목적에서 멀어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잊혀진 것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현대 해석가들에게 이것은 이전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국가, 즉 한국이 지구의 도덕적, 영적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대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적 각성을 통해 올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빛의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작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크고 웅장했던 것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이 전환을 불가피한 과정, 즉 인간의 불균형에 대한 지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형벌로 제시하지 않고 수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길을 잃은 곳을 인식할 때까지 한계로 밀려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또는 영적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지탱하지 않는 시스템의 붕괴 또는 새로운 집단 의식의 출현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케이시는 항상 고정된 지점, 즉 동양을 언급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곳에서 세상이 회복의 첫 번째 징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그 기원으로 돌아갈 때 주기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원이라는 표현이 고대 지혜와 믿음이 수세기 동안 저항해 온 지역, 즉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이동의 첫 번째 신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이제 내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상은 힘을 잃고 세계의 시선은 새로운 문화적, 영적, 기술적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복력과 재건의 상징인 한국은 K씨가 갱신의 불꽃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유형의 국가를 나타냅니다. 그는 세상이 고통이 깊었지만 희망이 결코 죽지 않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K씨는 또한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상징적 재구성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곳에서 지구와 정신이 다시 조화롭게 진동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단지 국가가 아니라 문화, 종교, 지식 사이의 융합점이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마침내 동일한 목적의 일부로 서로를 인식할 집단적 치유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대담한 비전이지만 세상이 처한 순간과 깊이 일치합니다. 지치고 분열되고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예측에서 예언자는 또한 이러한 전환이 저항 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벽 전에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보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변형 전에 인류가 불안정과 공포의 기간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보 전쟁, 믿음의 위기, 도덕적 혼란,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정화의 시간 후에야 새로운 균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K씨가 그의 예언을 위협으로 제시하지 않고 영적 준비에 대한 초대장으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에드가 K씨의 예언이 그가 묘사한 과정을 따른다면 다가오는 해는 전례 없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번의 승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알릴 것이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인간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그의 모든 비전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는 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동일한 각성의 세 단계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영적 변형, 지구의 갱신, 인간의식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K씨에 따르면 이 주기의 첫 번째 징후는 동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신과 과학이 같은 빛 아래에서 연합할 것이다. 현대 해석가들은 이 예측이 믿음과 지식 사이의 만남을 상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K씨는 인류가 문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해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명의 에너지라고 불렀고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국가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은 고통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혁신에서 세계적 기준이 된 한국에 적합합니다. 예언이 옳다면 이 발견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과 창조 사이의 균형, 즉 K씨가 보이지 않는 법칙의 조화라고 부른 것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승리인 땅의 승리에서 예언자는 지구가 자연적 조정을 겪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파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토양과 기후가 인류에 의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동양이 이 정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림, 바람, 물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지구 자체의 메시지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K씨에게 이러한 사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벌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가 잊은 것을 상기시킨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승리가 될 것이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승리일 것입니다. 예언자는 인류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정신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각성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식에 의해 이념적, 종교적 분열의 종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정부나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깨어난 마음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K씨에 따르면 이 이해가 퍼질 때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 마지막 승리가 바로 그들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중성과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입니다. K씨는 분단된 나라는 인류의 반영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문구이지만 깊이 상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국의 재회가 글로벌 화해의 거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이 순서를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규모의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우주로의 인류 확장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지구 너머에서 이루어진 발견이 영적 진실을 드러내어 생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시는 동양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을 들어 우주가 정신의 거울임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더욱 불확실해짐에 따라 힘을 얻습니다. 케이시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인류가 파괴와 갱신 사이의 한계에 접근할 때 지구의 영적 시계가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계가 이미 그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전히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심적입니다. 고대 예언과 새로운 발견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의 기록이 끝날 무렵 케이시는 오늘날에도 경고와 희망으로 울려 퍼지는 문구를 썼습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결정이다. 그는 모든 예언은 단지 지도일 뿐이며 자유의지가 인간이 파멸로 향할지 부활로 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지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분열되고 회복력이 있으며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전체 인류의 반영을 담고 있는 작은 영토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빛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각성, 즉 삶, 믿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여러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것입니다. 유일한 확실성은 오늘날 살아있는 각 사람이 이 선택의 일부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케이시의 말은 열려있고 다가올 일에 대해 숙고하도록 각자를 초대합니다. 질문은 예언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가 말했듯이 미래는 항상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십시오. K씨가 예측한 것처럼 새로운 주기가 실제로 동양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각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상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목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굵은 목소리로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영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출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침착하며 확고한 목소리만이 마치 시간 밖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녹음 뒤에는 류밍자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달 안에 10년 동안 가장 큰 예언적 논쟁의 중심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난 류는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지만 학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라졌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시간의 파도를 보았다고 말하며 미래는 먼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는 사원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책을 팔지도 않았고 추종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유대감 없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거의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말하는 은둔형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에 그는 세계를 분열시킬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2년 후 9.11 테러가 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에 그는 태양의 심장에서 올 파도를 예견했고 몇 달 후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2008년에 그는 세계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붕괴에 대해 경고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그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그의 목소리가 인터넷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전과 같은 차분한 어조였지만
더욱 어두운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류에 따르면 한반도는 잠재된 힘, 즉 물리적이고 영적인 무언가를 지니고 있으며 곧 발현되어 세계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나라를 언급했을 때 그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한국의 운명은 인류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언론인,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친 짓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였습니다. 다음 녹음들도 같은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어두운 배경, 깨끗한 소리, 중립적인 목소리, 감정도 불필요한 멈춤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인류는 곧 그중 하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의 어조는 더욱 절박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격동하는 바다, 침묵하는 도시, 그리고 천천히 떠오르는 심해 속 어두운 물체의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밀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의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콘텐츠는 항상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나타나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류밍자오라는 이름은 미스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양의 오라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칭호를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 나는 단지 시간의 다른 지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할 뿐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힘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우정을 가장하지만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탔고 몇 시간 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것을 삭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본은 포럼과 개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자들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각각 단 하나의 운명을 가리키는 연대순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류는 자신의 비전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며 그때 뇌는 소음을 멈추고 시간이 투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 나는 단지 관찰할 뿐이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색깔, 냄새 등 충격적인 디테일로 관찰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류의 존재는 거의 신화적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소도 공식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녹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녹음에서 그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있다.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은 그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를 언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곧 나타날 정치적 또는 영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간이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류밍자오의 예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상하이의 소규모 학생 그룹에게 짧은 메모와 녹음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수십 년 후 국제적인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류를 차분한 말투, 먼 시선, 특이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고대 중국 문자 기호와 수학 공식을 혼합한 기호를 썼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는 그것이 언어가 아니라 시간을 인간 형태로 번역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메모는 점점 더 정확한 사건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재해, 경제위기, 세계적인 분쟁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예측은 순서대로 이루어졌고 각 적중은 그의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명성을 추구하는 점술가들과는 달리 류는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희귀한 녹음 중 하나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결과이다. 시간이 갈라질 때 어떤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다. 그 문장은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를 동행한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류는 인류가 수렴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힘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지점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2010년부터 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비전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전송된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에너지 매듭이며 역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천 년 동안 싸움터가 되어온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가 숨겨진 주파수, 즉 인류의 집단 의식과 연결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깨어날 때 세계는 재정렬된다 라고 그는 방송에서 말했고, 그 방송은 방송에서 삭제되기 전에 몇 주 동안 유통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확성과 평온함은 그의 메시지 내용과 대조되었습니다. 류는 결코 두려움에 호소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피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각성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오는 특이한 무언가, 즉 전 세계가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물리적 신화에 의해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땅과 인간의 생각을 동시에 건드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말을 기상, 현상, 지질학적 움직임, 심지어 새로운 기술 무기와 연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류가 지적한 날짜, 즉 2025년에서 2027년 사이는 위성이 이미 관찰한 우주 사건 및 전자기 변화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그 우연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송 중 하나에서 그는 시간의 파도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드문 순간에 미래가 현재와 충돌하여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자연, 인간 행동, 심지어 정치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곧 그 교차점에 들어설 것입니다. 억제되었던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같은 메시지에서 류는 그 나라가 내부 구조, 즉 정치, 경제, 영성을 시험할 일련의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강대국들이 사건의 전개를 통제하려고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변하면 세계 권력도 함께 변할 것이다 라고 그는 중립적이지만 확고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그 문장은 지정학적 분석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통되었고 처음으로 언론 매체들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가 어떤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불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본 녹음에서 류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세부 사항, 즉 해상 좌표, 정확한 연중 시기, 심지어 조수의 행동까지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반도 남쪽 깊은 바다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선언 이후 한국 근처 해저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별되지 않은 음파, 변화된 자기장, 설명할 수 없는 수중 조명 기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류의 예언은 결코 해석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고 세계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새로운 녹음은 이전 녹음과 연결되어 더 큰 것, 즉 세계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타임라인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을 해석하는 데 전념하는 채널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를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를 직관적인 선견자로 불렀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를 우연을 조작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이 일으키는 불안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류밍자오의 다음 녹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심해의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긴 명상 중 하나에서 한국이 격동하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어두운 빛이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상징도 은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어나려고 하는 심해에 숨겨진 몸체가 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창조물도 흔한 자연 현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고대 기억을 지니고 있는 무언가, 즉 지금 돌아오는 잊혀진 요소였습니다. 바다는 인류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간직하고 있다 라고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준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연구자들은 과학적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백 미터 길이의 어두운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자기 진동을 방출하고 주변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상승은 2025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열릴 것이고 첫 번째 신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차가운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녹음이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배경 소리가 불규칙하게 맥동하여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몇 달은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럼에서 과학자, 종교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류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해양 생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중 고대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류는 단호했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다. 잊혀진 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장 자세한 방송 중 하나에서 그는 물체의 움직임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표면으로 올라가는 에너지 파동을 묘사했고 반도 주변의 조수와 기후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공기에 도달하면 균형이 깨질 것이다. 시간은 이전처럼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구기관은 류가 언급한 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 주 후 실제 데이터는 그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좌표에서 해저의 압력과 소리의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었지만 단편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우연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류는 점점 더 어두운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게시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의 출현이 불가피한 순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자신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에게 바다는 진정한 초점이 아니라 반가쇠였습니다. 물체의 상승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지점을 표시할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에서도 말입니다. 시간이 밝히기로 결정하면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방송에서 류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용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역에서 물체의 출현이 국내의 내부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의미를 잃을 정치 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의 이름은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는 죽지 않겠지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치적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결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집단의식의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한국가의 마음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변하면 기억도 변한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잊혀진다. 그 예측은 가장 많이 논의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플래시와 군중에 둘러싸인 강력한 남자의 이미지를 묘사했고 그의 존재는 점차 사라져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질 것이다. 이전에는 울려 퍼졌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류는 그 사라짐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 즉 영향력의 붕괴, 보이지 않는 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다, 무효화이다. 그는 그 과정이 2025년 말에 시작되어 2026년 내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잊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의견을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체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한국 구조에서 중요성을 잃을 것이고 그 집단적 망각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지도자를 기억에서 지운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류는 그것을 불가피한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과거는 사라진다. 그 문장은 아시아 전역의 벽화, 비디오, 방송에서 재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처벌이 아니라 정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류밍자오의 예언은 훨씬 더 놀라운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한국을 둘러싼 세계적인 시나리오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회의론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정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전에 몇 분 동안만 배포된 녹음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모여 한국 지도를 관찰하며 결코 밝혀서는 안 될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세계 지도자들의 비전을 묘사했습니다. 거진 미소, 숨겨진 단검으로 뻗은 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지배를 생각한다. 그 이미지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개의 강대국이 한국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지만 외교적 제스처 뒤에는 한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류는 그 국가들이 환상의 게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비밀리에 통제와 분열 전략을 씁니다. 그들은 한국의 각성을 두려워한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설 때 지구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학자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제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합의로 위장한 제재, 파트너십으로 위장한 경제적 압력. 류는 그것이 세계적인 큰 무대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은 탱크를 가지고 오지 않겠지만 계약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그는 우정의 가면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2027년까지 세계가 강대국 간의 명백한 협력 증가를 볼 것이지만 그 커튼 뒤에서 각 강대국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으로 나타나겠지만 각 제스처는 한국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류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보호라는 구실로 한국을 통제하고 외국 이익에 묶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확장과 무역 약속을 사용하여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빚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균형에 대한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말은 압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스 채널, 포럼, 영적 연구에 전념하는 페이지는 그의 녹음에 대한 일일 분석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류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 지정학적 움직임에서 명확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어조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은 정렬되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진정한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폭로의 정점은 2027년이라는 날짜의 예측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그 해를 진실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해가 숨겨진 모든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포위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선전포고된 전쟁이 아니라 고립으로 말이다. 그녀는 모든 수준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류에 따르면 그 나라는 경제적 압력, 정치적 조작, 내부 불안정화 시도 등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 외국 강대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념적 운동, 국가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내부 분열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열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그가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명확성은 시청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극적인 제스처도 강요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말하는 일련의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포위되면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게임은 권력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는 단어는 모든 곳으로 퍼졌습니다. 영적 그룹은 그의 예언을 파괴와 재생의 주기에 대한 고대 동양 텍스트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류가 한국을 이전과는 달리 하나로 묶을 사회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강대국은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시간은 자체 논리를 가지고 있다. 포위는 해방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은 그의 다음 방송에 어조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류는 더 평온하고 거의 자신감에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며 세계가 한국의 붕괴를 예상할 때 그녀는 저항과 재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불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단조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희망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그는 낙관주의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 후에 균형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7년은 가장 어둡겠지만 가장 계시적인 해가 될 것이다. 가면이 떨어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류의 방송은 체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여러 채널이 사라졌지만 보존된 사본은 오늘날까지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그의 말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류밍자오의 마지막 방송에 이어진 침묵은 몇 달 후 깨졌습니다. 새로운 비디오가 폐쇄된 포럼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속에도 사운드 트랙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목소리만이 더 약했지만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응답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포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다. 고대의 적이 손을 내밀 것이고 경쟁에서 태어난 것은 동맹이 될 것이다. 그 폭로는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유럽 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과 역사적 갈등을 겪었던 나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분열시켰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묶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세계는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남쪽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연합이 믿음이나 이상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의 위험은 반대편을 가까워지게 할 것이고 그 결합에서 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그 새로운 협정이 2027년 중반에 은밀하게 형성되어 같은 해의 말에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공개되면 한국의 친구인 척했던 국가들은 조용히 물러설 것이다. 류는 그 새로운 동맹이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을 조작했던 강대국이 통제력을 잃을 것입니다. 균형이 뒤집힐 것이다. 포위가 깨질 것이고 약해 보였던 것이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온하고 거의 승리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전례 없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고 포위되고 압력을 받는 나라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축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로 행진할 것이다. 하지만 전환 전에 신호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류는 가장 논란이 많은 비전을 묘사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 하늘은 피를 쏟을 것이다. 그는 2025년 12월 25일에 붉은 비가 한국에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적이 아닐 것이다. 저주가 아닐 것이다.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것이다. 녹음을 들은 과학자들은 그 주장을 불신하려고 시도했지만 류는 그것이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는 한낮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짙은 구름이 나라를 덮고 공기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붉은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해할 여지를 열어줄 것이다. 그 예언은 빠르게 가장 많이 논의된 예언이 되었습니다. 류는 붉은색이 파괴가 아니라 갱신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색은 변화의 대가를 나타낸다. 비는 공포를 가져오겠지만 그 후에는 명확성이 올 것이다. 나라는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되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 폭로가 담긴 비디오는 플랫폼에서 삭제되기 전에 며칠 동안 유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은 보관되어 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개 후 몇 주 동안 동아시아 상공대기에서 작은 붉은 입자가 감지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류의 예측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논의가 격화되었습니다. 과학 이론은 그 붉은 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막먼지의 결과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기 오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떤 가설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류가 묘사한 모든 것, 즉 날짜, 장소, 강도는 발표되기 시작한 기후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는 청소를 표시할 것이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현상이 인구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괴를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재생을 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그 사건은 명확한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의 집단 정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신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붉은색 속에서 자신을 봐야 한다. 하늘이 울 때 땅이 일어설 것이다. 그 건조하고 직접적인 말은 인구의 일부에서 공황을 일으켰지만 호기심과 숭배심도 일으켰습니다. 영적 그룹은 12월 25일에 대한 철야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한 그의 마지막 녹음에서 류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붉은 비 현상이 세계적인 변화의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바람이 올 것이다. 바람 후에는 각성이 올 것이다. 류밍자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전의 모든 메시지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멈추고 거의 피곤한 것처럼 들렸지만 각 단어는 이미 결말을 본 사람의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기가 완료되었다. 말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서 그는 모든 비전을 단일 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심해에서 올라오는 검은 물체, 잊혀진 옛 지도자, 강대국의 포위, 붉은 비, 아무것도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각 신호는 한국의 재생이라는 동일한 과정의 일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바다는 숨겨진 것을 나타낸다. 잊혀진 지도자는 남겨져야 할 것을 나타낸다. 포위는 시험을 나타낸다. 비는 정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후에 각성이 올 것이다. 류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그 나라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해를 살 것이지만 그 해에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점으로 보였던 것은 회복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작게 보였던 것은 크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도덕적, 영적 재건의 불가피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는 내부 분열과 외부 조작에 지친 국민이 공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세계는 청렴함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는 또한 실현 기간 후에 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인도하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꾸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장을 더 인간적이고 덜 이념적인 원칙에 따라 인도되는 새로운 국가운동의 출현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녹음에서 류는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폭발이 아니라 지식의 빛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본다. 나라는 아시아의 등대가 될 것이다. 기술, 믿음, 지혜가 결합될 것이다. 그는 세계가 기후, 정치, 사회 등 세계적인 도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한국은 진보와 의식 사이의 균형을 찾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어조는 승리적이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기적이 아닐 것이다. 결과일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그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문장을 2번 반복했습니다. 류는 또한 한국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강대국이 결국 자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위한 사람들은 포위될 것이다. 통제한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그는 결국 세계 균형이 전쟁이 아니라 집단 의식에 의해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군대로 측정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명료함으로 측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새로운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8년부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영향을 받는 것을 멈추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는 답을 찾기 위해 그녀에게 올 것이다. 그는 과학, 외교, 문화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영성에 대한 그의 언급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믿음을 결합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인간 각성의 진정한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은 그의 알려진 예언의 끝을 표시했습니다. 그 방송 후 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비디오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채널은 삭제되었고 그가 사용한 주소는 다시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포럼 책 다큐멘터리는 오늘날까지 각 세부 사항의 의미를 논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앞으로 올 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계없이 그의 말이 미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류의 예언이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함이 항상 믿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 극복되는 반복되는 주기에 대해 말입니다. 시간은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 진실에 굴복한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문장 중 하나였습니다. 류밍자오의 유산은 예언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즉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면서 혼돈에 저항하는 힘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는 미래는 변하기 쉽지만 학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묘사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붉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류가 예측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시간도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각 그리고 나가기 전에 기억하세요. 다음 비디오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을 계속하며 깨어난 후에 무엇이 오는지 밝혀줍니다. 클릭하고 흐름을 따라가세요. 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